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4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1,88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강릉이 2명, 홍천 1명입니다. 특히 원주 확진자 3명은 한 피트니스 센터 이용자로 확인되면서 추가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강릉시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계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예정보다 3일 앞당겨 7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5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강릉시는 7월 예정이던 아레나 경기장 내 예방접종센터도 4월로 앞당겨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적 무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원주시는 최근 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무료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제조업 공장 등 159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630명으로 파악됩니다. 원주시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무료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철원군이 국방개혁 2.0으로 이전이 예고된 3, 4단의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지난 3일 한기호 국회의원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나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지역 황폐화 등을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국방개혁 피해 극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군의회도 국방부 장관에게 3, 4단 존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또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역시 국방개혁으로 인한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학기가 시작돼서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죠. 오랜 기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못했던 등교를 하게 돼서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스쿨존 교통안전 문제인데요. 최근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신학기에 집중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행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주의할 점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순열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반갑습니다.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이 신학기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특히 더 많이 일어난다고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2,502건 발생했고요. 이로 인한 사상자가 2,650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월별 통계를 보면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통사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5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학년별로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어린이들의 사상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스쿨존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통계에 따르면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에 또 혼자 등교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안전한 보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의 특성상 한 가지 사물이나 생각에 집중하면은 다른 상황이나 변화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무조건 안전한 지대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도 이제 어른들,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최대한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도로다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고가 증가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운전자나 보행자나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주의를 해야 할 텐데 특히 스쿨존 지날 때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마지막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운전자들에게 먼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서 주변을 살피고 반드시 30km 이하로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지키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일지라도 일시 정지하셨다가 출발하는 운전 습관이 꼭 필요해 보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별히 아스팔트나 주변의 시설물들을 통해서 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실 때는 각별하게 주의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운전자들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또 이러한 차량들이 있을 때는 사각지대에서 일시 정지를 하셨다가 지나가는 이런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안전운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순열 교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배달앱 사용이 편리하기는 한데 업주 입장에선 비싼 수수료가 고민거리입니다. 그 대안으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공공형 배달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인지도와 앱 이용의 편리성 확대가 과제입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샌드위치 전문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배달 주문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최근 주문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부담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입니다. 이 매장 판매의 절반이 배달앱 주문인데 매출의 15% 정도가 수수료로 나갑니다. 이 같은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원도가 공공형 배달앱 1단시켜를 만들었습니다.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입점비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난 2달간 속초와 정선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전체 인구의 13%, 음식점의 15%가 이용 등록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도시군에서 돈을 대신 내서 운영하는 거고 이 경우는 민간 기업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투입해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기능도 다르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강릉과 원주, 동해 삼척 등 나머지 17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단시켜 앱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가 하루에 한 5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베이스로 따졌을 때 이 기존 그 배달 베이스는 수수료라는 베이스가 생각보다는 매출의 15%에서 20%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공공 배달 쪽은 아예 수수료 자체가 문제는 후발주자로서 낮은 인지도와 앱 사용 편의성 부족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사용이 익숙하고 편리성이 검증된 민간 앱을 주로 쓰기 때문에 공공 배달의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앱들은 편하게 잘 돼 있고 리뷰 같은 것도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지 리뷰가 있고 그걸 보고 판단을 시켜먹는데 거기는 리뷰 하나도 없는 거. 강원도는 최대 10% 할인 효과가 있는 강원 상품권을 1단시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군 지역 상품권 사용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속적인 할인 쿠폰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통해 이용자들을 끌어모은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동해 북부선 양양역 설치 위치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국토교통부 계획을 철회하고 노선과 역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눈 사이로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입니다. 양양군 송암리에 있는 일제 강점기 당시의 양양역 흔적입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플랫폼의 일부분만 남아있지만 일제 수탈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 이곳이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동해 북부선 노선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동해 북부선 양양역을 이곳에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동해 북부선 열차가 이곳을 통과하게 되면 양양군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옛 동해안 철도가 놓였던 7번 국도 인근을 따라 새 노선 설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양양역이 국토부의 계획대로 들어설 경우 도시에 양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7번 국도가 옆을 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도로가 이제 잘려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심 자체가 둘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역이 이 발전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옛 양양역사라는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그 노선을 그대로 따르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노선 그대로 쓴답니다. 지금 그거는 도저히 저희 지역 주민들로서 절대 용인할 수 없고요. 또한 도시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는 또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 역을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또 현재 계획된 노선은 국도 7호선과 겹쳐 마을을 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바닷가를 경유하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의 노선 대신 동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노선을 설치하고 양양역도 옛 관동대 양양 캠퍼스가 있는 임천리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양양군은 군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횡성군이 횡성은 묵계리 옛 탄약 부대 부지에 이른바 튜닝 전기차 제작센터를 구축합니다. 횡성군은 내년 단종을 앞둔 국내 경영 화물차 시장을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전기차 특장 시제차 제작센터를 조성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센터는 이 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 지상 2층, 연면적 3,900제곱미터로 조성되며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선군이 사과 등 지역 농산물의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전 방제 약재를 지원합니다. 정선군은 올해 사과 등 재배 농가 3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체 250헥타르에 3회에 걸쳐 방제할 수 있는 약재 3종을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나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잎, 꽃, 가지, 열매 등이 불에 탄 듯한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병하면 밀도에 따라 폐원까지도 해야 하지만 치료 약제가 없어 시기에 맞는 사전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춘천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동가 청신호를 모집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까지 모집하는 지역활동가 청신호는 25개 읍면동별 2명씩 모두 50명이고 주 2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선발되면 교통비가 지원되고 자원봉사 실적도 인정됩니다. 춘천시는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주체가 된 청신호와 함께 시내버스 노선과 시설, 운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와 삼척, 정선군이 국토교통부의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형으로 선정된 동해시 바란동과 삼척 도계읍에는 4년간 3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또 농어촌형에 선정된 정선군 신동읍은 1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샛들마을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과 위생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월군이 밭작물의 품질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밭 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월군은 북면 공기 1, 2마을에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농로 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10월에 공사에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과 농가 생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강원 평창몰의 신규 입점 기업을 모집합니다. 강원 평창몰은 평창군이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는 쇼핑몰로 지역 내 생산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8일까지 강원도 경제진흥원 이비즈니스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원교육청은 3일 새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각 지자체와 함께 오는 12일까지 조리실이 설치된 도내 학교 549곳 중 330곳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